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여러분, 그 고구려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몽 아닙니까? 부여인으로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주몽이요,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목이 한나라에 바쳐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한나라에 보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근데 이거를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청모식이라는 유튜버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타이틀을 갖고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저의 그 TV에 와서 뭐 댓글로는 무슨 이 청모시기가 강단사학 쪽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청모시기는 강단사학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주몽은 목이 베어가지고 처형당했나? 주몽이 목이 베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타이틀을 갖고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청모시기 유튜버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왜 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감을 못 잡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강단사학이 생각하는 고구려를 까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강단사학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할 일은 없잖아. 어떤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는 말이죠, 한서왕망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기 12년에 왕망이 이제 그 왕망의 측근이었던 어무한테 누구를 공격하도록 명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어무는 고구려 후 추, 그러니까 고구려 후 추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병사를 동원해서 이 어무가 고구려 후 추를 공격해서 죽인 게 아니라 고구려 후 추를 만나자고 유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도착하자 베어 죽이고 그 목을 장안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을 본 왕망이 너무 기쁜 나머지 천하에 고구려의 이름을 하구려라고 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단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추가 이 강단사학 쪽에서는 고구려인이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이런 가설들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태돈 씨입니다. 노태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한서왕망전에 보이는 고구려 추라는 말에서 이 추 있잖아, 추. 추는 고구려 역대 왕들이 주몽을 부를 때 썼던 명칭, 추모. 그러니까 광개토왕 비문에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추모.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고구려 초기 왕들은 추모라고 불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이 추모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어떤 그 범칭, 고구려 왕들을 범칭으로 부른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추모의 이 추자 있잖아요. 추자하고 고구려 추가 발음이 같다. 그리고 추모의 모자, 이 모자는 주몽의 몽자가 이제 변형됐다. 따라서 이 노태돈 씨의 말은 고구려 추는 주몽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몽과 고구려 추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고구려 왕에 해당하는 군장으로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구려 추는 고구려 왕 또는 군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청모시기 유튜버, 이 사람 볼까요? 고구려라는 나라 그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를 지칭하는 호칭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노태돈 씨의 말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청모시기는 강단사학을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강단사학의 시조 이병도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모는 그 원래의 뜻이 이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추모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이다. 따라서 고구려 왕을 나타내는 대명사로서 쓰여졌다고 본다. 그래서 유리왕도 추모라 칭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주몽도 추모라고 했을 거고 그 아들인 유리왕도 추모라고 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런 얘기들을 강단사학이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강단사학에서는 이 한서왕망전에 나와 있는 고구려 추는 고구려 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구려 왕, 고구려 추는 고구려 왕, 이렇게 확정을 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고구려 추가 고구려 왕이라고 확정을 졌냐?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중국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강단사학은. 근데 모든 중국 기록을 이 사람들이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중국 기록만 이 사람들이 신뢰한다는 거죠. 이 청모시기 유튜버도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추의 실제 본명은 여달 아니면 여율. 위서에 따르면요, 이제 뭐 여달이 나오고 뭐 여율이 나오고 막내가 나오고, 제가 이거 한번 방송한 적 있잖아요, 대모신앙편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기록은 위서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게 막 엉망인 거야, 강단사학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강단사학이 고구려 추가 고구려 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을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구려 추가 고구려 왕이라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 근데 이 강단사학은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강단사학이 주장하는 고구려 추가 고구려 왕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당시 고구려는요, 중국의 꼬봉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구려 후라 그랬잖아. 그러면 제후야 제후. 후에 간작을 받았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과연 고구려 추가 고구려인인지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강단사학자들은 이거를 파악을 안 하려고 그래. 고구려 추가 과연 고구려인이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몽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미스테리가 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과연 고구려 추가 고구려인이었는지, 일단 한서왕망전의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서기 12년이에요. 고구려 병을 징발을 해서 흉노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병들이 응하지 않으려 하자 9년에서 강압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새 바깥으로 달아나 노략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 대윤 전담이 이제 이들을 잡으려고 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 9년에서 이 책임을 고구려 후 추한테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보세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자, 고구려에서 병사를 징발해서 데려온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고구려 병을 징발했어요. 이것만을 놓고 볼 때는 고구려에서 데려온 거잖아.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문구를 보셔야죠. 9년에서 강압적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9년에서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9년 밖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 다음에 주 9년에서 그 책임을 고구려 추한테 돌렸다는 겁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보내줬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9년에 있었던 이 고구려 추의 병사들을 징발을 한 겁니다. 각 9년에서. 몇 번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었던 9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도군, 요동군, 요서군, 여기에 있었던 이 고구려 병들을 징발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고구려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고구려에서 징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얘들이 새 밖으로 도망갔어. 고구려로 간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걸 봤을 땐 뭔가 좀 이 고구려에서 징발한 병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이제 어무가 왕망한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맥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추로 인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고구려에서 징발한 병사들이라면 고구려 병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 병들이 법을 어기는 것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문구 자체가. 맥인들이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게 이들을 함부로 대제를 가할 경우엔 그들이 배반할까 두렵고 느닷없이 고구려가 나와야 되는데 부여의 족속들 가운데 반드시 부하내동하는 자가 있다. 부여가 나온 겁니다. 고구려가 나와야지.
좀 이상하죠? 지금 흉노를 이기지 못한 상황인데 이들한테 죄를 가하게 되면 부여하고 예맥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이 왕망의 신나라의 큰 우환거리라는 겁니다. 예맥이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켜야지. 고구려가 나와줘야 되잖아. 고구려 추가 고구려인이라면 그죠? 근데 왕망이 이 어무의 조언을 듣지 않고 야 공격해 임마 이래가지고 드디어 예맥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다는 겁니다. 고구려 추가 고구려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구를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고구려 후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한나라로부터 이 후에 자기를 받았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는 이 한나라하고 고구려가 어떠한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한 기록이 나와줘야만 그만큼 이제 친했기 때문에 고구려 병들을 징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연 그러한 기록이 있을까요? 이 한서에 따르면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서기 9년이에요. 그러니까 왕망이 이제 서기 8년에 강압적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왕망이 자신의 어떤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각 오랑캐한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 목적은 뭐였었냐면, 그러니까 한나라로부터 이제 받은 자기를 왕망이 이제 바꿔주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각 오이장들을 이제 오랑캐로 보낸 겁니다. 서기 9년에 그때 동쪽으로 출발한 오이장은 현도군 낙랑군을 거쳐서 고구려하고 부여에 이르렀다. 이 내용 딱 한 가지만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이장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듬해 서기 10년에 그러니까 오이장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남쪽으로 간 오이장은 구정왕을 왕의 자기에서 후로 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간 오이장들은 서역 왕들을 왕에서 후로 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야. 자, 그러면 고구려하고 부여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왕과 부여 왕도 왕에서 후로 깎았다는 보고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고구려하고 부여까지 간 거는 맞아. 출발은 했는데 보고 내용에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없어요, 고구려하고 부여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을 봤을 때, 한서의 내용을 봤을 때는요, 고구려에서 추모왕의 고구려에서 병사를 징발한 것이 아니라요, 각 군현에 있는 고구려 후 추라는 사람의 병사들, 부족인들을 징발한 겁니다. 군현에 소속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서에 왜 고구려는 없고 부여하고 예맥 쪽만 기록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서보다도 앞선 관찬서서가 있잖아요. 최초에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거기 화식열전에 보면요, 뭐 연나라는 발해와 갈석선 사이에 있는 큰 고을인데, 이 연나라 북쪽으로 누가 있냐, 오한족 부여가 있다는 거야. 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누가 있냐, 예맥조선
진번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100년입니다. 그때 부여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부여랑 같이 공존하고 있었던 부족이 바로 예맥조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방고의 한서의 부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생존했을 때 부여가 존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쭉 이 부여라는 나라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서에서 부여를 기록에 남긴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는 이 부여라는 나라는 체계적으로 계속 세습해서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맥조선이 같이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이 예맥조선의 위치를 보자고요. 어디 있었는지 제가 방송도 여러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사기 흉노 열전을 보면 기원전 209년에 이제 진나라가 막 멸망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지도상에 보시면 이 상곡이라는 요 베이징 서북 쪽에 상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서쪽으로 이제 흉노족이 있었단 말이죠. 이 흉노족이 이 상곡 오른쪽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오한족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한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오한족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흉노족이.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흉노의 자방의 왕들과 장수들은 상곡군, 여기 상곡 서쪽에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곡 동쪽에 오한족을 격파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흉노족 땅이 된 겁니다.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쪽으로 접해서, 그러니까 붙어서 누가 있었냐? 예맥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상곡은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동쪽에 오한족을 격파를 했어. 이 동쪽에, 다시 동쪽에 접해서 예맥조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나나 동쪽으로, 대능아 서쪽으로 예맥조선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아시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195년에 이 한나라에서 이제 그 노간이라는 사람을 이제 여기 이쪽 지역에 이제 통치자로 이제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 노간이 누구랑 친했냐면은 이 예맥조선, 그러니까 위만이라고 아시죠? 연나라 사람. 이 연나라 사람이 위만이 이 예맥조선 사람들을 통합하고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고조선입니다. 조선. 아시겠죠? 이 위만하고 친했던 겁니다. 이 노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간은 밖으로는 만맥의 무리들에게 원조를 청했다. 맥족, 예맥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근처에서, 지도상으로 이 근처에서 예맥족은 예맥조선 여기밖에 없잖아. 그렇다는 거는 위만하고 친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예맥조선을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도에 이제 공격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 4군을 두었다는 겁니다. 4군. 낙랑군, 진번군, 임등군, 현도군, 이렇게 4군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할 그 당시에 4군을 두었다는 건 아니죠. 제가 방송도 한 적 있잖아요. 뭐 4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현도군입니다. 현도군. 한 소제 때요. 기원전 75년이요.
이때 궁극의 도용을 받은 제수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요동에다가 현토성을 쌓게 했다는 기록이 한서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현토성 어디에 쌓는지는 정확치 않잖아. 제가 방송을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대능화 서쪽, 한 금주시 서쪽, 요쪽 임등군 지역에다가 현토성을 쌓았다고 제가 방송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도군 초창기에는 임등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대능화 동북쪽 이 지역으로 현도군을 옮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현도군이 이 지역으로 옮겼다. 그렇다는 건 곧 뭡니까? 이 동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부여라는 종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여. 이제 부여하고 이제 국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한나라가. 근데 이 현도군이 이민족들이 많았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민족 중에서 이 예맥족들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후한 말기의 사람인 응소로라는 사람이 한서지리지 현도군을 이제 주석을 답니다. 현도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단 겁니다. 현도군은 옛 진번 조선, 예맥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응소가? 그만큼 현도군은요, 물론 중국의 하나의 군이지만 그 지역에 살던 사람 대부분은 누구냐? 예맥족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서에 부여하고 예맥족만이 거론이 된 겁니다. 고구려는 빠지고. 아시겠죠? 이렇다는 거는 그 한서 왕망전의 어떤 그런 문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구려 추는 고구려인이 아니라 예맥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고구려 추하고요, 노태돈 씨가, 강단사학의 노태돈 씨가 말한 것처럼 발음이 비슷해서 같은 인물이 아닐까? 아니죠. 완전히 전혀. 고구려 추는 예맥족이고요, 추무왕은 고구려 건국 시조예요. 시조.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주몽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실까요? 구 삼국사를 인용한 동명왕편에 따르면요, 기원전 58년에 천재가 태자를 보냈답니다. 부여 왕의 옛 도읍에 내려와 놀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해모수. 주몽왕의 아버지입니다. 해모수가 부여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비를 누굴 드리냐? 하백 군장의 딸인 유화입니다. 유화. 이 유화를, 주몽의 어머니죠, 유화를 왕비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때 제가 방송도 한 적 있지만 부여에서 내란이 터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모수가 이제 북부여의 왕이 됐을 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부르를 쫓아낸 거죠. 그리고 헤부르가 동부여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때 헤부르가 죽고 헤부르의 양자였던 금화가 왕이 됐던 겁니다. 그 금화하고 이 해모수 간에 뭔가 내란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화가 해모수의 왕비였던 주몽의 어머니 유화를 후궁으로 드립니다. 그때 주몽이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몽이 활을 잘 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몽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몽을 이름을 주몽이 됐다는 거야. 활을 잘 쏴가지고 이게 이름이 된 겁니다. 주몽. 근데 광개토왕 비문에 따르면요, 광개토왕 비문이 장수왕 시기인 서기 414년에 이제 세워진 건데, 여기에 내용에 따르면요, 옛적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구삼국사의 내용과 동일한데 한 가지 틀린 점이 뭐냐면 주몽왕이라고 하지 않고 추모왕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주몽하고 추모왕은 다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추모와 주몽은 같은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추몽 혹은 주몽이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몽이라고도 불리워졌고 추모라고도 했다는 겁니다. 이름인 거죠. 다른 인물이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왜 주몽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제 나름대로 어떤 뭐 추정을 하면 좀 존귀하다. 주몽이라고, 그러니까 고구려의 시조인데 주몽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보다는 어떠한 별칭을 불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모라고 했다는 거죠. 같은 인물인 겁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 추랑 연결고리를 이제 강단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한서하고 남사 북사에서는 고구려 추를 유인해서 목을 베었다고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김부식이가. 그러면서 김부식이는 고구려 추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정황을 봤을 때 연비라는 장수의 목을 뱄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긴 겁니다. 삼국사기. 그러니까 좀 애매했던 거야, 김부식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서기 12년이면 유리왕 때거든요. 유리왕이 그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김부식이 입장에서는 이 중국 기록인 한서하고 남사 북사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해석을 해서 이제 별도로 적은 거죠. 연비라는 장수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북사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북사에 고구려 추가 이제 목이 베어졌다. 자, 근데 이 북사의 또 다른 기록을 보시면요, 이 고구려 추와 그 다음에 주몽과는 별개의 인물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 북사의 다른 기록을 볼까요? 하백여와 주몽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백, 주몽 똑같지 않습니까? 구삼국사를 인용한 동명왕편, 광개토왕 비문 똑같지 않습니까? 하백, 주몽. 그러니까 주몽과 추모는 동일 인물이고 호칭을 다른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중국 놈들도 알았다는 거야. 따라서 고구려 추와 추모 또는 주몽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요, 별개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추는 예맥 쪽이고요, 고구려의 시조잖아. 추모하고 주몽이라고 불려진 인물은요, 별개의 인물입니다. 이런 거를 왜 분석을 안 하냐고. 어? 무조건적으로 중국 기록에 있다고 해서 자기 입맛에 맞다고 해가지고 강단사학자들이 이런 걸 분석을 안 해.
무조건 이상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가설들만 들이대는 거야. 여태까지 고구려 추는 예맥 쪽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추모왕의 어떤 죽음에 약간의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그 뭐 청 모시기 유튜버도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자, 삼국사기에서 추모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원전 19년 9월에 왕이 죽었다. 나이 40에 용산에 장사 지냈다. 단촐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 없어. 그 다음에 광개토왕 비문을 볼까요? 왕이 실증을 내니 황룡을 보내서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주몽왕은 졸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다음에 동명왕편에는요, 9월 왕이 승천해서 내려오지 않으시니 이때 나이가 40세 태자가, 유리왕이죠, 태자가 왕이 남기신 옥책직을 용산에 장사 지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동명왕편의 이 내용. 그러니까 유리왕이, 그러니까 추모왕이 사라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유리왕이, 추모왕이 없으니까 추모왕이 사용하던 옥책직만을 용산에 장사 지냈다. 요 문구만을 보고 추모왕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구라는 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삼국사기, 광개토왕 비문, 동명왕편 어떻습니까? 내용이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거야. 이 추모왕은 단지요, 이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좀 신화적으로. 왜냐면 이 추모왕이 누굽니까? 해무수의 아들이고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아니잖아. 시조의 죽음을 단순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신화적으로 표현했을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주몽왕이 어디 사라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주몽왕의 죽음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삼국사기, 광개토왕 비문, 동명왕편. 아시겠죠? 물론 뭐 이 추모왕이 어떤 사건에서 죽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의문은 가기는 하지만 일단 추모왕은 신화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몽왕의 죽음에 대해서 중국 기록에는, 어떠한 중국 기록에도 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모르는 거야. 이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고 부여가 어떤 나라였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 부여. 그 다음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한나라하고 이 부여하고 고구려가 한 번도 화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냐고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쓴 사기에 처음 등장했을 때 이후로 이 한나라, 중국 놈들하고 적대적이었지 친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여하고 고구려가 이 중국 놈들한테 무릎을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까? 이랬던 고구려의 시조 아닙니까? 주몽이. 근데 그 주몽이 중국 놈들한테 목이 베었다는 이런 가설을 들이대는 강단사,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
이런 것들을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들어냈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불신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수용한 게 강단사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청모시기 유튜버도 강단사학을 추종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방송 주몽이 목이 베었다. 이거는 앞으로요 이 강단사학이 만든 모든 내용들은요 한번 걸러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